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시험 요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경사항입니다. 2022년도 1회차 시험부터 새로운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전 요구사항과는 큰 차이는 없지만 최종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파일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총 8개의 파일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인벤터의 경우 2개의 부품을 모델링을 했을 때 IPT 파일이 저장이 되고 그 IPT 파일을 이용을 해서 스텝 파일을 저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2개의 부품에서 총 4개의 파일이 저장이 되는데 이 4개의 파일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어떤 파일을 제출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인벤터의 경우 조립품 파일, IAM 파일, 조립품 파일을 이용을 해서 스텝 파일을 저장을 하고 조립품 파일을 이용을 해서 슬라이서 설정을 위한 STL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STL 파일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으로 불러와서 출력 설정을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G코드 파일로 저장을 해요. 그럼 총 4개의 파일을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하면 돼요. 일부 프로그램은 어셈블리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4개의 파일만 제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인벤터의 경우는 1번 부품과 2번 부품을 모델링을 하고 저장을 해야지만 이 조립품 파일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벤터 사용자의 경우 총 6개의 파일이 저장이 되는 거죠. 요구사항에 따른다면 여기에서 4개의 파일만 제출을 하고 이 1번 부품과 2번 부품의 파일은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시험감독위원이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최종 제출 파일 목록 외에 이 4개의 파일 외에 수험자가 작업한 다른 파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2개의 파일을 요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장 정확한 건 시험 보기 전에 시험감독위원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그때 시험감독위원에게 질문을 하시면 돼요. 인벤터 사용자의 경우 IPT 파일도 제출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감독위원이 안내하는 대로 따르시면 돼요. 시험감독위원이 IPT 파일도 모두 제출하라고 한다면 이 2개의 파일 뿐만 아니라 이 4개의 파일, 총 6개의 파일을 제출을 하면 되고 IPT 파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 파일 제출하지 말고 총 4개의 파일만 제출을 하시면 돼요. 요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기시험은 총 2가지 시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3D 모델링 작업, 두 번째는 3D 프린팅 작업. 3D 모델링 작업 순서는 3D 모델링, 어셈블리, 슬라이싱 순으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제시된 도면을 보고 우리가 2개의 IPT 파일을 모델링을 합니다. 이 IPT 파일을 이용을 해서 조립품 파일을 만들고 이 조립품 파일을 이용을 해서 스텝 파일 그리고 STL 파일을 저장을 하죠. 이 STL 파일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으로 불러와서 각종 출력 설정을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G코드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이 순서대로 작업이 진행이 돼요. 그럼 첫 번째, 주어진 도면에 부품을 1:1 척도로 모델링 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1:1 척도는 제시된 도면에 있는 치수와 똑같이 모델링을 하라는 뜻이에요. 밀리미터 단위로 모델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상호 움직임이 발생하는 부위의 치수 A, B는 우리가 직접 결정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3D 프린터로 제품을 출력을 한 이후에 1번 부품과 2번 부품은 상호 움직임이 발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2번 부품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움직임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부품 사이에 틈새가 있어야 돼요. 그 틈새는 출력 공차를 통해서 틈새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도면을 보겠습니다. 2번 부품이 1번 부품에 이 공간으로 쏙 조립이 돼요. 여기 사이로 쏙 조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품 사이사이에는 틈새가 있어야지만 이 부품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다시 도면을 볼게요.
2번 부품이 이 구멍으로 쏙 조립이 되는 거죠. 이 10이라는 기준 치수의 공간 안에 2번 부품이 조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 치수보다는 A부의 크기가 더 작아야지만 틈새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기준 치수 빼기 출력 공차를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1mm 이하로 적용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 치수 10 마이너스 출력 공차 1을 적용을 하면 A부의 치수는 9가 되는 거죠. 이 출력 공차를 마이너스 0.5로 적용을 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mm 이하로 적용하라고 나와 있죠. 근데 0.5, 1보다 더 작은 출력 공차를 적용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더 작은 값을 적용을 한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틈새는 더욱더 좁아지게 돼요. 틈새가 좁다면 이 두 개의 부품은 서로 결합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부품은 상호 간의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출력 공차를 크게 1로 적용을 하면 돼요. 만약에 A부와 B부의 치수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출력 공차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제 3D 프린터 강의를 듣고 오시면 돼요. 세 번째, 도면과 같이 지정된 위치에 부여받은 비번호를 각인하시오. 만약에 오늘 내가 부여받은 비번호가 02번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비번호를 02번, 02번 이렇게 각인을 하면 돼요. 단, 글꼴, 크기, 깊이 등은 정해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시된 도면과 유사하게 모델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글꼴에 따라서 이 비번호가 모델링이 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글꼴을 굴림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깊이는 1mm 정도로 안쪽으로 파주시면 돼요. 나 어셈블리 두 개의 부품을 조립하시오. 단, 도면과 같이 지정된 위치에 부여받은 비번호가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IPT 파일에 비번호를 각인을 하면, 모델링을 하면 조립품 상에도 그대로 비번호가 보이게 되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본 확장자와 그리고 스텝 파일의 확장자로 두 가지 형태로 저장하시오. 우리가 두 개의 IPT 파일을 이용을 해서 조립품 IAM 파일을 저장을 하죠. IAM 그리고 스텝 파일, 이 IAM 파일을 이용을 해서 스텝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그날 부여받은 비번호가 02번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비번호는 02번이 되는 거고 그리고 파일명은 비번호를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텝 파일을 저장을 할 때에는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파일의 유형을 스텝 파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옵션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이 옵션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스텝 파일의 버전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위 버전, 높은 숫자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슬라이싱 작업을 위해서 STL 확장자로 저장하시오. 이 IAM 조립품 파일을 이용을 해서 STL 파일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이때 중요한 거는 STL 파일로 저장을 할 때 단위는 밀리미터, 해상도는 높음으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단위가 잘못 저장이 되면 실격이 됩니다. 어셈블리의 형상에 움직이는 부분은 출력을 고려해서 움직임 범위 내에서 임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제품을 출력하기 전에 출력 방향이라는 걸 결정을 해요. 출력 방향에 따라서 이 1번 부품이나 2번 부품의 위치를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2번 부품을 이런 상태로 배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제시된 도면과 똑같이 부품을 위치시키지 않고 출력 방향을 고려를 해서 움직임 범위 내에서 임의로 이동시켜서 조립품 파일, 스텝 파일, STL 파일을 저장을 하면 됩니다. 파일명은 부여받은 비번호로 저장하시오. 내가 오늘 부여받은 비번호가 02번이다 라고 한다면
모든 파일명은 02020202로 저장을 하면 되는 거죠. 다 슬라이싱. 두 번째, 작업 전 반드시 수험자가 직접 출력할 3D 프린터의 기종을 확인한 후, 이 3D 프린터는 수험표에 나와 있습니다. 슬라이서 소프트웨어의 설정 값을 수험자가 직접 결정을 해서 작업하시오. 우리가 STL 파일을 저장을 한 이후에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이 STL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다양한 출력 설정을 진행을 한 이후에 G코드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G코드 파일을 저장하기 이전에 3D 프린팅의 출력 시간이 1시간 20분 이내가 되도록 설정 값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프린팅 설정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출력 시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이 1시간 20분 이내로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시간이 1시간 20분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된다면 실격에 해당되니까 1시간 20분 이내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1시간 20분 이내로 설정하는 방법은 제 공개 도면 강의 다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시험장의 3D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한 확장자로 저장하시오.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3D 프린터가 엔더3다 라고 한다면 전용 슬라이서 프로그램인 큐라를 사용을 해서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면 G코드의 확장자로 파일이 저장이 되고, 만약에 내가 큐비콘의 3D 프린터를 사용을 한다 라고 한다면 큐빅 크리에이터라는 전용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면 HFB 또는 CFB라는 확장자로 G코드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만약에 내가 큐비콘의 3D 프린터를 사용을 한다. 근데 큐라에서 저장한 G코드 파일을 큐비콘의 3D 프린터에서 불러온다면 출력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호환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3D 프린터에 따라서 전용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전용 확장자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이 종료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파일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조립품 파일, IAM 파일, 그리고 스텝 파일, STL 파일, 마지막으로 G코드 파일. 1번, 슬라이서 소프트웨어상 출력 예상 시간을 시험감독위원에게 확인받고 여기서 출력 시간은 1시간 20분이겠죠. 이 시간을 확인을 받아야 돼요. 이게 넘어가게 되면 시험감독위원이 USB를 주지 않아요. 실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이내로 설정을 해서 시험감독위원에게 확인을 받은 이후에 USB에 총 4개의 파일을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험감독위원이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최종 제출 파일 목록 이거 4개 외에 수험자가 작업한 다른 파일, IPT 파일이겠죠. 이 파일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구한다면 이 파일도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수험자 유의사항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중요한 내용만 설명드릴게요. 시험 시작 전 장비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시험을 보는데 컴퓨터가 이상이 있어요. 인벤터가 실행이 되지 않거나 큐라가 실행이 되지 않거나 마우스에 이상이 있거나 키보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시험감독위원에게 요청을 해서 자리를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정전 또는 기계 고장을 대비하여 수시로 저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멈출 때도 있어요. 우리가 수시로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들이 다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시로 꼭 저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격 사유 중에 시설 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다고 판단이 되면 실격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 시험을 보게 되면 너무 긴장을 해서 잘하는 것도 못해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되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시험에 임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 내에 작품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시간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첫 번째 시험은 1시간 동안 진행이 돼요. 2개의 부품을 모델링을 하고 조립품, 어셈블리까지 완성하는데
30분에서 40분 이내로 완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20분 동안은 각종 출력 설정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출력 설정을 제대로 해야지만 최종적으로 3D 프린터로 제품을 출력을 했을 때 높은 품질의 제품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출력 방향을 잘못 결정을 하고 출력 설정을 잘못한다면 출력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출력에 실패한다면 당연히 실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립품까지 만드는데 최소 30분에서 40분 이내로 완성을 할 수 있도록 공개 도면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모델링을 완성하는데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연습을 하면 1시간 이내로 완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한다면 30분 이내로도 완성을 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지게 돼요. 반복과 숙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데 30분 이내, 그리고 설정을 하는데 10분 이내, 그러면 약 20분의 시간이 남을 거예요. 그럼 그 시간 동안은 제시된 도면을 보고 내가 모델링을 잘 했는지, 조립품에 이상이 없는지, 출력 설정을 잘 했는지 수시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크기만 잘못 모델링을 하더라도 실격이 될 수가 있고, 조립품을 잘못 조립을 했을 때 출력이 안 돼서 실격이 될 수도 있고, 출력 설정을 잘못해서 제품이 출력되지 않으면 실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은 계속 검토를 하시면 돼요. 5작입니다. 출력 예상 시간이 1시간 20분을 초과할 경우 실격. 조립품 파일, 스텝 파일, STL 파일에 비번호가 각인되지 않았거나 다른 비번호를 각인했을 경우 실격. 비번호를 다른 위치에 각인했을 경우 마찬가지로 실격. 모델링의 형상의 치수가 1개라도 최대 2mm를 초과를 한다면 실격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시험, 3D 프린팅 작업입니다. 2시간 동안 진행이 돼요. 작업 순서로는 3D 프린터 세팅, 3D 프린팅, 후처리 순서로 작업 시간에 구분이 없이 진행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3D 프린터에 노즐을 통해서 필라멘트가 잘 나오는지, 그리고 노즐과 베드의 간격이 적정한 간격을 이루고 있는지 베드의 높이를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제품을 출력해요. 그 이후에 출력된 이 제품을 후가공 도구를 이용을 해서 서포트나 바닥 보조물들을 제거를 하고 두 개의 부품이 서로 움직임이 발생하는지 확인을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 제품을 제출을 해주시면 시험이 끝나게 됩니다. 3D 프린터 세팅입니다. 노즐과 베드 등의 이물질을 제거해서 출력 시 방해 요소가 없도록 세팅하시오. 노즐의 온도가 올라가면 노즐을 통해서 필라멘트가 이런 식으로 새어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노즐에 필라멘트가 붙어 있거나 또는 베드 위에 이물질이 있다면 이러한 이물질들로 인해서 출력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출력하기 전에 미리 제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필라멘트의 장착 여부를 점검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제품을 출력을 하기 전에 필라멘트가 잘 배출이 되는지 확인을 하죠. 필라멘트가 잘 배출이 되지 않는다면 필라멘트의 장착 여부를 점검을 해보시고, 이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면 시험감독위원에게 3D 프린터에 이상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3D 프린터를 사용한다고 요청을 하시면 돼요. 세 번째, 베드 레벨링 기능 등을 활용해서 베드의 위치를 세팅하시오. 이 노즐과 그리고 베드 사이의 이 간격은 적정하게 세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큐비콘의 3D 프린터 경우에는 이 사이의 적정 간격을 자동으로 세팅을 해줘요. 오토 레벨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엔더3 같은 3D 프린터의 경우는 오토 레벨링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노즐과 베드의 높이를 이 조절 장치를 이용을 해서 수동으로 조절을 해줘야 돼요. 베드의 높이 설정하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제 3D 프린터 강의 듣고 오시면 돼요. 나 3D 프린팅. 첫 번째, 출력용 파일, G코드 파일이죠. 3D 프린터로 수험자가 직접 입력하시오. 우리가 USB 또는 SD카드에 G코드 파일을 저장을 했었습니다. 그 저장 장치를 3D 프린터에
삽입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삽입한 이후에 G코드 파일을 불러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장비의 설정값을 수험자가 결정하시오. 우리가 제품을 출력하기 전에 LCD 창을 통해서 노즐의 온도라든지 베드의 온도를 설정을 하죠. 그 외에 다양한 설정들을 우리가 직접 하라는 뜻입니다. 다 후처리. 제품을 출력한 이후에 서포트나 바닥 보조물을 직접 제거를 해서 제출을 하면 돼요. 큐넷에 접속을 해서 수험표를 보게 되면 준비물에 대한 사항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니퍼나 롱로즈, 칼이나 가위 등을 이용을 해서 서포트나 바닥 보조물들을 제거를 하시면 돼요. 이거 외에 다른 공구들을 추가로 챙겨가셔도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출력물의 크기가 작죠. 서포트나 바닥 보조물을 제거를 할 때 내가 사용하는 공구의 크기가 너무 커서 제거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 정도의 크기와 작은 크기의 공구들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진 마스크는 KF 마스크 쓰시면 되고, 보호 장갑은 내 손에 딱 맞는 장갑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너무 큰 장갑, 목장갑 같은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후가공을 할 때 매우 어렵습니다. 내 손의 크기보다 너무 큰 장갑을 사용을 하다가 잘못 집어서 이런 부품의 일부분이 파손이 될 수도 있어요. 파손이 되면 실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 손에 딱 맞는 장갑을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이소 가면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테이프와 시트는 아주 오래된 3D 프린터나 성능이 낮은 3D 프린터의 경우 출력물이 베드에 부착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나 내열 테이프 같은 거를 베드 위에 붙이기도 하는데요. 그 용도로 이 테이프를 준비를 하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다이소에 마스킹 테이프라고 팝니다. 가격은 한 1,000원 정도예요. 그걸 챙겨 가시면 돼요. 큐비콘이나 신도리코 같은 3D 프린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테이프나 시트 부착하지 않아도 잘 출력이 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라, 출력물을 회수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공구인데요. 마찬가지로 다이소에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수험자 유의사항입니다. 시험 시작 전에 장비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3D 프린터에 이상이 있거나 필라멘트가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는다면 시험감독위원에게 다른 3D 프린터를 사용한다고 요청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출력용 파일, G코드 파일은 1회 이상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 시간이 2시간이에요. 3D 프린터 세팅을 한 이후에 G코드 파일을 불러와서 제품을 출력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층이 잘 출력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출력을 멈추고 베드 위에 출력물을 제거를 하고 다시 출력을 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층이 제대로 출력이 되면 그 외에 나머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첫 번째 층이 잘 출력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재출력을 통해서 첫 번째 층이 잘 부착이 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출력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시간 이내로 제한된 시간 안에 작품을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볼 때에는 보호장갑을 꼭 착용을 해야 됩니다.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감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가스 차단을 하기 위해서 KF 마스크 꼭 착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격사항입니다. 시설 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판단이 되면 실격이 됩니다. 긴장이 되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시험에 임하시면 돼요. 수험자가 직접 3D 프린터를 세팅하지 못하는 경우 실격, 수험자의 확인 미숙으로 3D 프린터 설정 조건 및 프로그램으로 3D 프린팅이 되지 않는 경우 마찬가지로 실격, 서포트를 제거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실격. 이 사항들은 누가 따로 설정을 해주거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세팅을 하거나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작입니다. 1번 부품과 2번 부품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실격, 일부 형상이 누락되었을 경우 실격, 없는 형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실격, 제시된 도면과 다른 형상으로 모델링을 하고 출력했을 경우 실격, 출력한 제품의 형상에 불완전해서 품질이 현저히 낮아서 채점을 하기 어려울 경우 실격, 서포트의 제거 등 후처리 과정에서 파손이 됐을 경우 실격,
아주 조금이라도 파손이 됐을 경우 실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서포트를 제거를 할 때 조심하면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출력물의 비번호를 각인하지 않았을 경우 실격, 다른 비번호를 각인했을 경우 실격. 따라서 이 사항은 우리가 시험 1, 3D 모델링 작업에서 검토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실수죠. 이런 실수 하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시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3D 프린터를 세팅하는데 최대 10분, 그리고 3D 프린터로 제품을 출력을 하는데 1시간 20분, 그리고 나머지 후처리를 하는데 30분. 내 상황에 따라서 이 시간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이 3D 프린터 세팅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3D 프린팅 시간은 제한적이죠. 이미 우리가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3D 프린터 세팅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후처리 시간은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3D 프린터 세팅을 최대한 빨리 끝내서 후처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학습하셔서 목표한 바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